선진님들의 한결같은 부촉은 기도였습니다. 나비는 작고 힘이 없습니다. 나비는 자신의 날갯짓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릅니다. 누구도 나비의 날갯짓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모릅니다. 10년이 지난 후에, 50년이 지난 후에, 100년이 되었을 때 우리들이 한 일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우리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사업이 세계 사업의 시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세계의 평화를 불러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대종사님 말씀대로 살 뿐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을 통해 우리의 눈이 떠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떠한 결과로 나타날지를 미약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지금 은혜 세상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대종사님이 말씀해 주셨고 당신들이 보여주셨습니다. 나의 기도는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고 한 사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10사람의 기도가 되고 그렇게 들불처럼 번져나간 기도는 모두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나는 행동합니다. 나는 원불교인입니다. 선진님들의 한결같은 부촉은 기도였습니다. 나비는 작고 힘이 없습니다. 나비는 자신의 날갯짓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릅니다. 누구도 나비의 날갯짓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모릅니다. 10년이 지난 후에, 50년이 지난 후에, 100년이 되었을 때 우리들이 한 일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우리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사업이 세계 사업의 시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세계의 평화를 불러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대종사님 말씀대로 살 뿐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을 통해 우리의 눈이 떠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떠한 결과로 나타날지를 미약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지금 은혜 세상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대종사님이 말씀해 주셨고 당신들이 보여주셨습니다. 나의 기도는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고 한 사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10사람의 기도가 되고 그렇게 들불처럼 번져나간 기도는 모두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나는 행동합니다. 나는 원불교인입니다. 네, 지금 착용하고 계시는 마스크는 식이 끝날 때까지 착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식을 위해서 휴대폰,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조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가 154장 혈인대 어렸네 함께 불러보시겠습니다. 받쳐주고야 넉넉하게 사는 것 진리의 불을 들어 긴긴 맘을 거두었네 진리의 회불을 긴긴 맘을 거두었네 스스로가 하는 뜻을 그니라서 막을 건가 한 줄기로 뻗친 서원 영원이자 오늘인데 한마음 사무친 천지 혈인데요 어렸네 한마음 사무친 천지 혈인데요
총목사님께서 입장하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총업사님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합장 경례.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종사님과 구인 제자는 지금으로부터 101년 전 영산 구간도실에서 세상과 창생을 위해 신명을 바쳐 기도하셨습니다. 사무요한의 거룩한 법인 정신과 창립 정신을 되새기며 지금부터 원기 105년 8월 21일 법인절 경축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입정합니다. 단전에 마음과 기운을 주하시겠습니다. 함께 법인 기원 올리겠습니다. 영주 천지연계하심정 만사여의하심통 천지여아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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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연계하심정 만사여의하심통 천지여아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야심정 만사여의야심통 천지여아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야심정 만사여의야심통 천지여아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야심정 만사여의야심통 천지여아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야심정 만사여의야심통 천지여와 동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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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여 천지동심정. 합장하시고 법신불전의 기원문 올리겠습니다. 법인절 특별 기도문.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응감지위, 법률 응감지위. 원기 105년 8월 21일에 원불교 중앙총부 법인절 특별 기도인 일동은 정심제기하였고 삼가 법신불 사언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언이시여 대범 사람은 양심이 근본이요 물질은 그 끝이며 세상은 도덕이 근본이요 권모 술수는 그 끝이오늘 아직도 시국의 본말이 위를 바르지 못하고 인심이 도처에 돌아오지 못하여 천하가 크게 혼란하오니 하루속히 이룬 대도가 권위를 얻고 정법회상이 널리 세상에 드러나서 시국의 본말이 위를 바르고 대중의 회복이 길이 고르게 하옵소서. 101년 전 스승님의 지도 아래 9분 선진께서 각자의 마음에 능히 천의를 감동시킬 요소가 있음을 믿고 각자의 몸에 또한 창생을 제도할 책임이 있음을 자각하며 전일한 마음과 지극한 정성으로 모든 사람의 정신이 물질에 끌리지 아니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천지에 기도하고 이 한 몸 죽어 없어지더라도 정법이 세상에 드러나서 모든 창생이 도덕의 구원만 받는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사무여한의 정신을 한마음 한뜻으로 보이시어 천지신명을 감흥시키고 이 회상이 일체 생명을 제도할 자격을 갖추었음을 법계로부터 인증받으셨나이다. 100년이 지나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구인 선진이 보이신 이 거룩한 법인의 정신을 본받아
도탄에 빠진 창생을 제도하겠다는 그 원을 더욱 굳게 세우고 스승님이 내어주신 이론 교법에 의지하여 하늘과 같은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고 무아봉공으로서 재생의세 큰 사업에 합력하여 일체 생명이 도덕으로서 일가를 이루고 모든 중생이 제도의 입어 정당한 고락으로 무궁한 세월을 한결같이 지낼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 되어 뭉쳐가겠나이다. 특히 올해는 교광 선포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오니 주세불 소태산 대종스님의 자비 경륜이 담긴 이 구세교법을 남먼저 만난 저희들이 더욱 믿고 받들며 더욱 정성스레 받아 향하여 은혜로 이 법의 유신을 드러내고 사없는 봉공의 정신으로 세상의 인심이 이 대도 대덕으로 돌아오도록 오로지 힘써가는 날들 되겠나이다. 법신불 사언이시여 또한 올해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던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나이다. 이제는 반드시 이 땅 위에 돌이킬 수 없는 평화와 공존의 토대가 형성되도록 도와주시오며 상극의 마음이 상생의 마음으로 돌아서서 은혜로 하나 되고 평화로 하나 되는 새로운 역사가 이 땅에 펼쳐지게 하옵소서. 세계는 아직도 코로나19와 천재지변 그리고 절제되지 않는 이기심과 무력으로 분열과 갈등을 기우며 위기에 직면해 있나이다. 아무쪼록 슬기로움으로 이 역경 난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오며 이를 기원으로 인류가 도덕적으로 더욱 성숙해져서 도학과 과학이 병진되는 참 문명 세계로 나아가게 하시며 사람이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열정을 갖고 복짓는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고 일체 생명이 조화로운 성경에서 불운을 입어가는 결함 없는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념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기원하옵고 사배 올려옵나이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함께 사배 올리겠습니다. 묵상 심고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어 함께 독경하겠습니다. 독경은 이론상 서원문입니다. 이론상 서원문 일원은 언어도단의 입정처이요 유무초월의 생사문yen바 천지부모동포법률의 본원이요 제불조사 법무중생의 성품으로 능이성유상하고 능이성무상하여 요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 이론상을 제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알며 또는 다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알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일원의 이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일원의 재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성가 2장 원불교 교가를 부르겠습니다. 영산회상호 소식이 다시 와 만생령의 자부이신 대종사 제도문을 널리 열어 주시니 우리들의 행복의 그도다. 어둠에서 방황하던 우리는 온 세상의 광명이신 정법에 무시성과 무처선의 공부로 한량없는 삼대력을 갖추세. 재생의세 목적하는 형제들 오해 중생 마냐선에 건져서 이뤄내고 비어있는 극락의 영겁에서 영겁으로 즐기세. 자리에 앉겠습니다. 법어 봉독하겠습니다. 법문은 대종경 서품 13장과 14장입니다. 13. 대종사 구인단원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물질 문명은 그 세력이 날로 융성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의 정신은 날로 쇠약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모두 안정을 얻지 못하고 장생의 도탄이 장차 한이 없게 될지니 세상을 구할 뜻을 가진 우리로서 어찌 이를 범연히 생각하고 있으리요. 옛 성현들도 장생을 위하여 지성으로 천지에 기도하여 천의를 감동시킨 일이 없지 않나니 그대들도 이때를 당하여 전일한 마음과 지극한 정성으로 모든 사람의 정신이 물질에 끌리지 아니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 주기를 천지에 기도하여 전의에 감동이 있게 하여 볼지어다. 그대들의 마음은 곧 하늘의 마음이라. 마음이 한번 전일하여 조금도 사가 없게 되면 곧 천지로 더불어 그 덕을 합하여 모든 일이 다 그 마음을 따라 성공이 될 것이니, 그대들은 각자의 마음에 능히 천의를 감동시킬 요소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며, 각자의 몸에 또한 장생을 제도할 책임이 있음을 항상 명심하라 하시고, 일자와 방위를 지정하시어 일제히 기도를 계속하게 하시니라. 14. 원기 4년 8월 21일에 생사를 초월한 구인 단원의 지극한 정성이 드디어 백지 혈인의 이적으로 나타남을 보시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마음은 천지신명이 이미 감응하였고 음부 공사가 이제 판결이 났으니 우리의 성공은 이로부터 비롯하였도다. 이제 그대들의 몸은 곧 시방 세계에 바친 몸이니 앞으로 모든 일을 진행할 때에 비록 천신만고와 함지사지를 당할지라도 오직 오늘의 이 마음을 변하지 말고, 또는 가정애착과 오욕의 경계를 당할 때에도 오직 오늘 일만 생각한다면 거기에 끌리지 아니할 것인즉, 그 끌림없는 순이란 생각으로 공부와 사업에 오로지 힘쓰라 하시고, 법포와 법명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전날 이름은 곧 세속의 이름이요 개인의 사사 이름이었던 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미 죽었고 이제 세계 공명인 새 이름을 주어 다시 살리는 바이니, 삼가 받들어 가져서 많은 장생을 제도하라. 성가 154장 혈인대 어련내를 부르시겠습니다. 154장입니다. 살고 죽는 일은 괴롭고 또 어두워도 온통 다 맞춰주고야 넉넉하게 사는 것, 진리의 횃불을 들어 긴긴 마음을 거두었네. 진리의 횃불을 들어 긴긴 마음을 거두었네. 스스로가 하는 뜻을 그니라서 막을 건가. 한 줄기로 뻗친 소원 영원이자 오늘인데, 한마음 사무친 전지 혈인데요 어렸네. 한마음 사무친 전지 혈인데요 어렸네. 다음은 설법순입니다. 오늘 설법은 법산 이백철 종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사님께서는 현재 94세이십니다. 백산 이백철 종사님 할아버지께서 처음 불법연구회를 알게 되시어 고향 무주에서 만덕산으로 이사를 가셨답니다. 법사님은 원기 14년 13세에 총부에 잠시 왔다가 다시 원기 25년 당시 14세 대종사님 당대에 출가하시어 지금 79년이 되었습니다. 79년째 새벽마다 자선을 하고 계십니다. 총부 사정으로 유일학님 2기생으로 공부하셨고 교당은 용신교당, 아영교당, 당리, 화해, 운봉교당에 근무하셨고 익산보화원, 재무부, 서울회관 신축 책임을 맡으셨고 원광사, 서울보화당, 서울수도원, 교화부, 영모원, 수계농원, 중앙수도원에서 신용과 청렴으로 근무지마다 최선을 다해 역임하셨습니다. 아드님 이종화, 따님 이여솔, 손자녀도 출가하셨고 집안에 출가자가 10명이 전무 출신을 하셨습니다. 원기 73년 대봉독, 77년 퇴임하셔서 85년 출가의 법훈을 서운 받으셨습니다. 제가 만나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아직도 다리도 튼튼, 눈도 튼튼, 귀도 튼튼, 보청기도 쓰고 계시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십니다. 오늘 걱정 마시고 법문 잘 청법하겠습니다. 먼저 청법과 1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자비로운 스승님께 법문을 청합니다. 공경과 정성으로 법문을 청합니다. 지혜 등불 밝혀주 법을 설하소서. 한마음 찾아갈 법을 설하소서. 법사님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합장 경례. 오늘은 법인되는 날 일체 중생과 삼나 만당이 다 축하하고 경할 날입니다. 법인 정신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고 또 기록도 됐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제가 교단에 와서 사안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인 정신, 무아봉공, 사무조한, 대종사님 제자로서 모르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실천입니다. 우리 남녀 전물주씨는 이 정신으로 사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잘하고 못하는 점은 있겠죠. 저도 거기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자의로 온 것도 아니로 타의로 이 자리에 제가 앉았습니다.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애초에는 간단히 얘기해서 두 가지만 제가 산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이 얘기는 꼭 해야겠다 하는 하나 추가되는 것이 있어서 먼저 그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총무가 세계 사람들의 마음의 고향이라는 근거가 여러분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그 근거를 저 나름대로 좀 설명을 하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원광대학 제일 처음에 유일학님이서 이름을 바꿀 때 초급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이사회를 조직해 가지고 이름을 짓기로 했는데 그 이름이 유일대학, 원광대학 두 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그때 심부름을 했기 때문에 요 얘기는 좀 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간단히 얘기 드립니다. 조실이 조그마한 응접실이 있습니다. 그 응접실에 의자도 갖다 놔야고 또 갖다 놓고 또 이거 해서 제가 심부름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7분이 유일학님, 유일대학, 원광대학 두 가지를 놓고 제비를 뽑는 걸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7분인데 다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어린이라고 말씀드릴 건 없고 그 7가지 중에 7분 가운데에 원광대학이라고 나온 것이 2표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원광대학이라는 것이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유래를 듣고 말씀드리고 제가 대각전을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세계 사람들의 마음의 고향이라는 이 총무가 어디가 중심이 되겠습니까? 다 나름대로 생각이 계시겠지만은 제가 그 유래를 좀 얘기를 하려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대각전은 당대의 대각전이 아닙니다. 5칸을 늘렸습니다. 북쪽으로. 얼마 전에 문해대로 등록이 돼가지고 수리를 하기도 해서 제가 2층에를 올라가 봤습니다. 교보에는 원기 19인으로 됐는데 이 상량에 쓴 이것을 그 할 때 제가 봤는데 이 근거를 잡을 수 없는데 고대인이라는 교무가 이 사진을 찍었어요. 상량에. 여러분이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상량에 쓴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창 20년 2월 10일 입주 상량이라고 써졌습니다. 글씨가. 이 근거가 이제 확실합니다. 왜 대영남 당대의 건물이 아니냐 하면은 원광대학 허가를 할 때 강당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때 강당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강당을 대각전을 제시로 하는데 좁아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5칸을 늘렸어요. 지금 법시문을 봉한 자리는 그가 복석막 자리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이건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진리의 사진을 찍은 어른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들어보지도 모르고 잘 모릅니다. 진리의 사진을 이론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신앙의 대상 수양의 표본으로 모시는 것이 이론상인데, 여기 대학전 집을 짓고 최초로 이론상 법신부를 모셨어요. 이건 세계도 없는 일입니다. 마음의 고향의 근거를 두는 거기다 대요. 대학전을 참 좋아하고 자주 다닙니다. 제가 퇴임한 지가 28년이 됐는데 하루 3번은 꼭 대학전을 참배합니다. 대학에 가면 그렇게 좋아요. 자비스러운 어머니 품속 같은 데가 대학전입니다. 대학전에 가면은 제가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뭐냐? 이론상의 세계 건설, 낙원 평화세상, 남북 통일, 이것은 제가 28년간 대학전에 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고 나면 그렇게 좋고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하루도 안 가면 섭섭합니다. 그렇게 대학전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사진 세계적으로 최초로 모신 이 세계 건물이 어디가 있습니까? 대학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대종사님 열반은 발인직을 거기서 했습니다. 종계도 거기서 지냈습니다. 정난종사님 취임식도 거기서 했습니다. 그 방이 서쪽 방, 동쪽 방이 있는데 동쪽 방에서 대종사님 영상을 그렸습니다. 그것이 28년 전입니다. 불량면이라는 면이 있는데 양사님 고향입니다. 그 고향에 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화가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분이 27년도에 대형 사람 계실 때 제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기른 장소가 어디냐면은 대학전 동쪽방이에요. 왜 잘하냐면 제가 간사로 지내는 4년 동안 불을 떼고 다녔어요. 그게 군에 불을 떼고 다니는 데가 16개인데 17개가 될 때가 있고 16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조실의 큰 방이 그전에는 대형당이 응접실로 써있어요. 손님이 오거든 불을 뗀 게 17개가 돼요. 그러나면 16개고 16개 정식으로 제가 불을 떼고 다니는데 대학에서는 방이 2개입니다. 그 불 떼는 관계로 그걸 가면은 그름 기르는 양반이 그름을 안 기르고 밤낮 왔다 갔다 하며요. 거기다 한 번은 불을 때려 가가지고 그냥 돌아다니는데 그 방을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그거 스케치라고 그러죠. 크게 영상을 해놓고 오래 앉아서 기르면 안 되니까 조금 가다 돌아다니다가 좀 하고 이렇게 연비로 이렇게 그지는 걸 제가 그 방을 봤거든요. 그 방에서 영상을 기르는 데 가면 정상원단 6.25 사변 때 그 방에서 피난을 했어요. 그런 장소가 대학전입니다. 그런데 대학전 방을 늘릴 때는 공기통을 내야 하는데 공기통을 안 내고 그냥 늘리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피아노 쪽가 전부 마루가 썩어버렸어. 그러니까 좌단 종목 없이 때
그 마루를 고치기로 하는데 그 마룻바닥을 고치기 위해서 석 달을 나무를 그 그늘에다 말려갖고 한 것이 지금 피아노 쪽에 가면 지금 그림 딱 있어요. 그때부터 공기통을 냈기 때문에 지금은 안 썩습니다. 지금 가보세요. 그때 공기통 막 투드라고 하는 것이 예쁘기도 안 하고 그냥 험하게 생겼어요. 그것이 증거입니다. 대중하나님께서 이론상을 삼척 동자도 다 알 수 있도록 법신물 이론상을 사진으로 모시네. 그 누가 물어봤습니까? 그런 자리가 대각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가면은 품속까지 어머니 품속까지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거기를 탱기고 있고 또 기도를 드립니다. 어쩝니까? 이 정도 되면 마음의 고향이라고 할 만한 장소가 되겠죠? 총무내에 건물이 많지만은 대학생 같이 위대한 건물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뜻을 알고 대학생 들어다니셨습니까? 그러지 모든 것이 태반이죠. 이제 지금 아리시고 대학생에 포근히 한번 안겨보세요. 그래서 성물 제정하는 큰 어른의 되기를 간절히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산업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산업부가 대응 당시에 5부 중에 가장 으뜸인 것이 산업부입니다. 그거 어디냐면 지금 음악대학 그 근방이 산업부예요. 거기다 복숭아나무도 심고 과도도 오고 양기장도 오고 양돈도 한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거기는 법문이 다 올라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지만 장소는 모르실 것입니다. 거기 있을 때 이것이 원기 27년도입니다. 이건 기록도 없고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랍니다. 농사를 지려면 소가 있어야 농사 짓죠. 큰 소 한 마리만 있으면 예전에는 부잣집이라고 그랬어요. 소가 아니면 논을 못 가니까 소가 가장 소중한 재산이요. 근데 큰 황소가 있고, 근데 암소는 새끼 안에 일을 못하니까 황소만 길렀어. 근데 무슨 이유인지를 모르는데 여름 지났는데 황소가 죽었어요. 그것이 아니면 산업운동을 밥도 못 먹는 그런 처지인데 그 소가 죽으니 어쩌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거름도 지내라고 하려고 구름알 걷기도 호말을 그때 하나 있었는데 호말도 가을 또 죽어버렸어요. 2마리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의가 있지만은 다 줄여버리고 빚이 몽땅 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산업부를 운영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기 28년도 2월 달에 산업부를 합치고 됐어요. 총부로. 합치는데 그때 밥 먹기가 어려운 시절이기 때문에 식구 하나가 보통 어려운 때가 아닙니다. 그 수습책으로서 이건춘 선생하고 정광훈 선생 2분이 정광훈 선생은 내부 일을 책임지고 천사님은 외부 일을 2분이 책임지고 수습을 하라고 책임자가 됐어요. 그게 비상내각이죠. 근데 그때 임원들은 한 7, 8명 됐는가 그랬습니다. 저도 그때 임원은 이제 간사로 지내다가 임원으로 들어가서 있는데
지금 신조실 그 근방에 10칸짜리 접집이 있었어요. 북쪽은 창고고 남쪽은 도서실이었습니다. 그 도서실에 남쪽에서 들어가는 서쪽에 가서 냄비방이라고 조그마한 방이 하나 있어요. 어찌서 냄비방이냐? 대중이상일 때 환자가 많습니다. 불을 때면 빨리 따서야 환자가 좋으니까 방을 얇게 해가지고 불만 떼면 따숩게 돼서 그것은 냄비방이에요. 그 방에서 치료다가 하는 장적조 할머니 조카 2사람이 와서 사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 있다 죽었어요. 도서실 방에 살다가. 그런 일이 있는데 그때 당시 2 책임자가 한 10명인가 9명인가 숫자는 지금 긴가민가 합니다만은 그 숫자를 도서실 조그마한 방에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대종사님께서 산업부가 빚이 져가지고 총부리가 합쳐가지고 밤이가 어려우니 집에 돌아가서 1년 동안 있다가 오라고 한다. 그러니 여러분은 어쩔라요 하고 무게는 묻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안 간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간다고 손을 들었어요. 근데 저는 어리도지만 갈 데가 없습니다. 오고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뭔 생각이 나냐 하면은 어릴 때부터 의리를 살아야 정의 사회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 나로서 어린 때지만 다른 사람 다 간다는데 왜 나는 안 가냐. 그런데 갈색이 난 것이 어디서 났냐면 금산에 가서 우리 고모가 2분이 살아요. 가만히 생각해 본 게 고모집이 찾아가면은 1년쯤이야 고모가 둘이나 되는 게 살게 했겠지 하고 저도 간다고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뒤에 와서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대웅사님이 걱정을 하실 때요. 야야, 그렇게 가가지고 안 돌아오면 어쩔 것이냐. 틀림없이 돌아옵니다. 다 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5인가 너인가 나갔는데 저 하나만 돌아왔어요. 안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제가 갈 데가 없는 그런 처지인데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인연이 돼가지고 있는데 우리 할아버지 본명은 으뜸없지 나릴자입니다. 이 인연이 만덕사 인연이 돼가지고 저도 이 인연이 돼서 오게 됐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때 소남훈련원이 그지 누굽니까 총부 감원진이라면 정세월 어른의 과수원이요 그 자리가. 근데 그 뒤에는 영원 사모님이 인술해가지고 그 과수원을 경영하고 있는 때인데 그 중경시 정토가 거기 와서 일을 본 일이 있어요. 그런데 중경씨하고 조대진씨가 누구냐면 의사선생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고 연배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중경시 정토가 경영하는 소남훈련에 오시는데 우리 할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제가 어디로 갈 것을 결정 못하고 있는 때인데 그때 마치 중경시 동생이 창기동 사는데
그 형수집에 가 있다는 게 거기 왔어요. 우리 할아버지고 인연이 돼가지고 어떻게 우리 할아버지고 그냥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 집에 깔땀살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4월 초쯤 되는데 그때 영공을 갈 때는 장성까지 기차를 타고 장성에서 버스로 이제 영공을 가는 때입니다. 그때 식전이 들었어. 식전. 일전, 이전 뜰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는데 대만 넘어가는 그 큰 채가 있는데 그 채를 넘어가려면은 버스가 그때는 기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수시로 이게 가는 때라 높은 데는 못 올라가요. 그러면은 내려서 버스를 밀고 올라가가지고 그 올라가서 큰 뒤에서부터 타고 영광을 가니까 그날이 영광 장날인데 해가 넘어가는 넘어갈 때 제가 도착을 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된 건 아닌가요? 예, 아직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챙기동이라는 말이 어떤 마을이냐면은 삼산동산의 마을이요. 초생딸이 그때 있는 때인데 그 챙기동 앞에 저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수지 그 옆에를 가는데 산 옆에 이렇게 달이 이렇게 비치는데 그냥 눈물이 벌컥 나가요. 한쪽에는 그냥 물이 시퍼러지 산만 우뚝 솟지. 그런 데를 내가 왜 왔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가는데 그 마을에는요 평지가 하나도 없어요. 이 집과도 올라가야 되고 저 집과도 올라가야 되고 다 올라다니는 그런 집이요. 거기를 가서 제가 있는데 총부에서 영산이라는 말은 내가 많이 들었지만 가본 일은 없어서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영산을 가려면 백두가짜리를 넘어야 하는데 백두가짜리가 그 옆에 공동묘지요. 가장 무서운 자리요. 그때는 뭐게 솔나무 그냥 거창이 크고 그렇더만요. 거기를 걸어서 영산을 제가 찾아갔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때 대종사님 노리목에 그 대각한 집을 제가 그때 봤습니다. 집이 그때는 그 앞이 길밖에 없어요. 그래 갔더니 그때는 주산종사님이 지부장이에요. 근데 마치 병철 선장하고 구일 선장하고 두 분이 학원생으로 와 있는데 병철 선장은 내가 가문에 있을 때 그냥만이 직속상관이요. 이게 잘 알죠. 근데 어떻게 반갑던지 인사를 드리고 이리 왔던 건 내가 어떻게 나 여기 좀 살 수 없냐고 얘기했더니 안 된대요. 그때는 밥 한 그릇 먹을 때가 그렇게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형산 선생님이 거기로 오셨는데 어디냐면 이영광은 주모요. 병선생가 형제가 아닙니까? 팔라님 아들이고 그 처음부터 내가 받기도 했고 그러니까 제가 안게 이응광이라고 했어요. 그 이응광이가 좀 살 수 없냐고 그렇게 했더니 그때 밥을 먹고 어려운 때라 안 된다고 거절을 해요. 근데 어떻게 마치 또 그 어른이 그때 오시대요 영산이를 그래서 그분은 그때 상의를 이제 그렇게 데리고 간다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챙기동도 나와가지고 굉장히 먼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서 이응공원을 갔더니 그때가 4월 달이라 거기도 사과나무를 심고 해가지고 4월 때 보면 그 종내 처녀들이 와가지고 적과라고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실은 것만 냉기고 따는 거 뭐 적과라고 합니다.
이제 처녀들이 많이 일을 와요. 근데 제가 걸어간 게 밥을 하고 이렇게 저보고 제가 원병 가서 밥을 3번이나 했습니다. 사모님 집에서 밥 오고 거기서 밥 오고 또 총부 선 때는 내가 밥을 하고 아니 밥을 하는데 부끄러워서 못 먹었어요. 처녀들이 키득키득 거기서 꼭 내가 벗겨서 이러면 그냥 원해요. 근데 그 두 어른이 있는데 내용안에 있는데 그분들이 나이가 많이 자라고 일을 잘 못하는 게 그래서 부끄러워 못해서 형단 목사님한테 저 똥찌해지고 일을 특히 밥 좀 안 하겠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필요할 때 가래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살겠습니까? 갈라는데 초음까지 올라면은 오전이 모자래. 오전이 일전 이전 그때 버스비를 주는 때인데 그 형단 그 양반한테 나 오전만 빌려줘요. 내가 이제 갚아줄게. 아니야 그 양반이 오전을 줬는데 걸어와가지고 지금 그 경찰서 자리가 버스장이 있는데 북문안짜리라고 고개를 넘어가야 안 합니까? 근데 그 북문안짜리를 넘어가려면 그때는 자갈로 깔아도 빌이 안 준대요. 그걸 하는데 약간 조금 모질해요. 그래서 그때는 자주 안 다녔던 게 걸어가다가 차를 타야 갔다 하고 그 고개를 넘어가는데 그 넘어가는 고개 가다가 빈 구루마가 하나 오는데요. 그 주인은 앞뒤 타고 앉아서는 나보고는 타란 말을 안 해요. 근데 밑에 옆에 하다마가 있는데 그걸 자꾸 따라가는데 그 발통이 빠지지 않게 멧돼지 뚜라는 걸 찌르는데 그때 호미가 사라진 것을 그 멧돼지 밭 나가지 못하고 찔렀어요. 근데 그때는 자갈 마시고 길이 안 좋은 때라 길이 패인데는 움퍽 들어가면 구름가 막 뜨고 이러고 해서 닫고 가다가 제가 호미자로 멧돼지 찌른다가 무릎을 찔러버렸어요. 지금도 순계가 있습니다. 울고 온 게 타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중간에 타다가 내려가지고 제가 버스를 타고 종이로 왔는데 그때 비가 부실부실한데 추억 물었는데 그때가 5월 한 20일 됩니다. 대종사님이 16일 날 병이사 되는 게 20일쯤인 게 그때 오니까 추억 물어는 차마 못 들어갔고 저 소나무 물려놓으라 짐을 놓고 이 조실을 오니까 그 조실 영정방이가 기울일 때인데 그 방에서 소리가 꿍꿍 앓는 소리가 그 밖에까지 나요. 근데 들어가 보지는 못하고 그때는 유리창이 민준이라 그냥 이 안이가 다 보여요. 근데 바깥에 현관에도 그 유리창 안을 이렇게 보니까 대종선생님께서 누워 계시는데 그때 창기 선생하고 구타원이 두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정상은 안 계시고 그런 것을 제가 이제 아프고 계시는 그런 걸 보고 차마 들어가도 못하고 도로 나와가지고 우리 할아버지한테 가려고 만등산을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 어른이 또 그렇게 소나무 불리는 오셨어요. 그래서 그 어른을 모시고 동이역이라고 있습니다. 일리에. 근데 큰 역 있고 동이역이 간이역 있는데 거기는 기동차가 다니는 길인데 할아버지를 모시고 뭐냐면 기차를 타려고 그 대합실에 앉았는데 우리 할아버지고 누구고 그냥 얘기를 이렇게 아주 그냥 다정하게 했어요. 그러더니 상기마을에 사는 소거간이라고 장사를 다니는데 거간시키서 하는 거간이 있는데 그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 집에 가서 깔땀 다리로 가라고 결정해가지고 하는데 그냥만은 전주로 가고
그 할아버지 옷 두고 물어서 저 상기동 마을에 갔습니다. 거기서 제가 깔딴사례를 또 해요. 깔딴사례가 뭐냐면 소 깔비고 소 뜯기고 생긴 그게 깔딴사례입니다. 멋이면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 제가 살기도 했는데 하루는 전부 그 마을 사냥만이 그때는 소음리라고 또 일이 지내라. 소음리 장애를 갔다 오더니 그냥 불법연기는 그냥 큰 어른이 돌아가시면 그냥 울고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그 바르는 걸음이 그냥 어떻게 온지도 모르게 그 상에서 총 부르는 게 태양과 열반하셨어요. 그걸 보니 이거 참말로 속도를 뛰다 죽겠어. 얼마나 안 믿고 그때는 대종사 할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대종사 할아버지가 들어와야 돼.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것도 거기 가가구나. 그러니 어떻게 그냥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원기 27년도입니다. 7년도인데 그때 검정 학복만 입었어요. 겨울에는 조금 두꺼운 거, 여름에는 얇은 거. 대종사님은 어디 나가시려면 반드시 법복을 입고 나가시지 그냥 온몸으로 나가시질 않아요. 그런데 그해 검정 법복을 200불을 만들어놓은 그런 뜬솜으로 돌아다녔어요. 저도 들었으니 그 말을. 근데 뒤에 얘기지만 정선 선생이 그것이 검정 학복을 그냥 서울서 만들어다 놓았는데 열반적으로 검정 학복 입은 외에는 아무도 못 따라서요. 그냥 일이 그 시내를 나가는데 10시 8일 해가지고 대학대 해가지고 나가는데 오후 4시쯤이나 해서 가는데 저는 그때 따라가도 못해요. 그러니까 질러서 그냥 지금 화장막 그거를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 한 4시쯤 도착했는데 화구는 작고 관은 커서 들어가들 못해요. 근데 해체를 하게 됐어요. 근데 꼬마라가 그냥 그 대중이 그렇게 많은 분에 막 뚫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해체를 했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대종사님 영상을 보는 때문에 형상을 그렇게 제 눈에 그렇게 얼굴이 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단 배만 툭 꺼졌어요. 그런 것을 마지막으로 대종사님을 화장터에 가서 배웠습니다. 이 얘기는 거기까지만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려면 끝도 갓도 없지만은 여러분들은 지레하실 것이에요. 네, 제 얘기는 이만 끝난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 번 더 크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합장 경례 성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38장 구수산 구비구비입니다. 38장 구수산 구비구비를 부르겠습니다.
법인의 그날 아홉분 한 뜻으로 써올린 증서 죽어도 다시 여한 없사옵니다. 마지막 일심으로 지금 백지장 감흥도 거룩할사 열인의 자치 그날 백지열인 나툰 날 길이 기념하세 법인의 그날의 그 큰 서원 그 큰 자치로 이 회상 법계 인증 받으셨나니 법인으로 뿌리 박은 창립의 정신 법인으로 연원 지은 무궁한 교훈 그날 백지열인 나툰 날 길이 기념하세 법인의 그날. 공지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입구에 법인절 기념 떡공양이 준비되었습니다. 창생과 세상을 위해 올린 법인기도의 정신을 채받아서 진리불공과 실지불공으로 모두가 낙원생활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법인절 경축식을 마치겠습니다. 종목사님께서 퇴장하십니다. 대중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합장 경례.